정글 같은 아침 시사의 숲에서 오늘도 웃고 울고 즐기며 사는 자연인 김경래 씨. 그의 하루 일과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자연인 김경래의 밥상 같이 드셔보실래요? 후회 없는 아침, 건강한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교육정책 얘기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 뒤에 금요일에 관련된 정책 방향을 또 밝히기도 했고요. 근데 교육계에서는 좀 반발이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특히 이제 실천교육 교사 모임 이쪽에서는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쪽 모임의 대변인 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대원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할 줄은 모르셨죠? 전혀 예상 못했죠. 조금 놀랬죠, 교육계에서는요. 예,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고 조금 더 나가면 황당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황당했다는 건 왜 그런 거죠?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쭉 팔로우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실 거예요. 왜 황당하신 건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뭐 네. 과학기술에 관련된 일이라면 과학기술부 장관의 워딩을 좀 중점적으로 들을 네.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교육에 있으니까 뭐 당장 구체적인 건 교육감의 의견을 많이 듣겠지만 네. 국가 거시 정책에 관한 것, 특히 수능과 같은 국가 단위의 어떤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워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듣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교육부 장관의 워딩이나 이런 데서 그런 뉘앙스를 눈치를 못 채고 있었거든요. 정시 확대에 대해서 네. 대통령과 말과는 달랐다. 유은혜 부총리 얘기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물론 교육부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로 말씀이 나온 이후로 예. 원래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 전까지 공식적으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한 얘기는 네. 정시 확대와는 다르게 네. 학종의 공정성 강화 방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런 공식적인 의견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국민된 이치인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 실천교육교사 모임 지금 대변인께서 소속된 단체죠. 여기에 입장이 이렇습니다. 주무장관이나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취지가 같은 건데 국가교육회 의장도 모르는 내용이 연설문에 나간 것은 정권 실세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정권 실세라는 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좀 정권 실세까지는 아니고 예. 이 교육 쪽에서 뭔가 교육부 장관이나 네. 국가교육회의 의장님하고의 뭐 전혀 다른 얘기가 나가니까 네. 저희들이 뭐 별다른 걸 알 수는 없는 입장에서 그동안 뭐 민주당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네. 그다음에 청와대 참모진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얘기가 오고 간 게 아니냐라는 추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다만 저희들이 정식 교원 단체 뭐 교사 모임이고 그다음에 다른 교원 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네. 전혀 예측하지 못한 현상들이 그리고 발언들이 그리고 갑자기 작년에 공론화위원회 결과도 어떤 정부의 공식 해석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의미에 뭐 네. 그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겠다 정도의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교육부나 이런 어떤 공식적인 통로가 아닌 다른 어떤 의견 청취 통로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회의도 출범해야 되고 이제 네. 국가교육위원회 영시로 출범을 해야 되고 이제 그쪽에 어떤 장기적인 걸 하겠다고 하신 게 현 정권의 방향이었고 네. 뭐 교육부 장관도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시 확대는 선을 긋고 네. 뭐 학종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 보겠다라는 네. 워딩을 하고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180도 선회를 하니까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만약에 정시를 확대하게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한다면요. 네네. 지금 학생들 중에 뭐 고1 정도가 해당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저희가 좀 당혹스러운 건데 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그 학부모 대상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네. 입시라는 건 너무나 네. 큰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네. 엄청난 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네. 3년 예고제라는 게 있다. 음흠. 뭐 30% 40%가 3년 예고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3년 예고제라는 게 있다. 적어도 작년에 네. 현행 고1 수준 입학생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발표를 해줬고 네.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현행 고1까지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대학 입시 준비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는 등 뭐 네, 태교부터 네, 네. 시작한다는 등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뭐 고1부터가 정치적인 출발선이라고 보면 네. 그 학생들까지는 그래도 미리 예고된 수준에서 예고된 어떤 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고1부터 바로 초등부가 네. 있다. 뭐 고2까지는 아마 차마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고1부터 하겠다라는 건 상당히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정시 확대라는 거를 이제 보통 생각하면은 정시 확대는 이제 수능을 확대한다, 뭐 이런 수능 전형을 확대한다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잖아요.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지난주에 그 김기식 그 더미래정책연구소 네.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정시 확대를 굳이 수능 확대로만 보지 말고 네. 여러 가지 뭐 이제 합해진 거 있잖아요. 내신 전형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지금 수시가 너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약간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시를 확대하되 수능만 뭐 한 가지만 확대하겠다라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는 차원 아니겠느냐. 요 정도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지금 발표하는 것들이요. 네.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이 좀 있습니다. 어떤 좀 부분이 현장 그렇죠? 교육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뭐 일단 뭐 첫 번째 그 네. 방금 말씀하신 내신을 좀 늘리겠다라고 네. 뭐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마 제가 준비해온 멘트가 있었는데 예. 저기 그 아주 앵커님께서 예. 그 미리 말씀하셨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게 왜 악마죠? 그걸 네. 좀 설명해 주셔야죠. 이게 예. 내신이요. 예. 그 지금 아마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김기식 30년 위원장 말씀하시는 예, 김기식 위원장님께서는 예. 아마 그 30년 전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어허. 그때 우리가 내신을 봤었죠. 네, 아마 네, 기억을 네. 하실 텐데 예, 예. 예, 우리가 내신을 봤었죠. 근데 지금은 30년 전과 상황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좀 학력이 떨어지는 A라는 고등학교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 그 A 고등학교의 그 전교 1등이 현재로 이제 학종으로 예. 예를 들면 총학생회장도 하고 뭐 네. 이제 여러 가지 정성 평가에 의해서 서울대를 붙는 학생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 학생이 실제로는 네. 최저 등급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시에서도 정시에 수능을 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최저 기준으로 통과를 하는데 네. 문제는 그 학생의 내신 등급 충족 기준이 2등급 3개입니다. 2등급 3개가 전 과목 3개가 아니고 3과목의 2등급인데 3과목 2등급을 넘으려면 몇 프로 안에 들려면 11% 안에 들어야 됩니다. 예. 11%라는 게 지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청취자들은 예. 실제로 서울대학교 지금 제가 계산기를 안 두들기고 하는데 1% 이하입니다. 서울대 정원은. 어허. 1%와 10%의 차이를 갖다가 내신 전형으로 이거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요. 만약에 지금 현재 학종으로 그러니까 학종에 대한 어떤 공정성 시비에서 네. 지금 일반고 학생들이나 교육특구 아닌 지역들 네. 지방의 학생들의 이런 문호가 열린 것을 수시로 열린 것을 정시가 어떻게 커버할 거냐라는 비난에 대한 김기식 위원장 나름대로의 대답으로 들리는데 네. 이거에 대한 디테일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를 11% 안에 들게 하는 작업이라는 게 네. 이게 정성평가를 할 때는 네. 그래도 미래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점수가 10% 이상
그 등수 차이가 나는 학생을 뒤집어 엎게 가능하게 한다라는 이 디테일. 이것을 갖다 뭐 내신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 비중이 아마 형식적 비중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정시가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엄청난 비난에 퍼부을 수 있도록 가능하거나 뭐 이런 아주 복잡성에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커집니다. 말씀하신 이제 퍼센티지 이런 부분들은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네. 마찬가지고 요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네, 네, 설명을 알겠습니다.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네. 때문에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이게 공정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란, 네. 요구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게 그건 이제 인정합니다. 교육계에서는 또 논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과연 정책 위반자들이 이 부분은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네. 저는 정치 리더십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의 일관성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강력한 의지. 그리고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선동이 아닌 우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그때 어떤 뭐랄까 네. 어떤 유동적인 국민 여론 네. 뭐 그런 거에 자꾸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올림픽의 룰을 정하는 거라든지 네. 스포츠의 룰을 정하는 것 자체가 매년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우리가 공정하다고 할 때 그런 것처럼 이런 룰 자체도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감성 만약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많이 한 얘기인데 네. 선생님들하고 언제나 교육부 그러니까 교육 입시 담론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은 현행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전에 나온 책 제목이 뭐였냐면 국가 백년지대계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치고 네. 아마 조변석계라는 말이죠. 예. 그런 말을 바꿨었죠. 이런 식의 교육이 지금까지 계속되었으니까 차라리 어떤 의견도 있냐면 차라리 바꾸지 말자는 법을 만들자.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거는 네. 공정성 공정성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그 국민들의 그 심층 깊이 있는 생각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공정성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막대한 어떤 입시의 어떤 과열 양상 그리고 인류대로부터 저 끝에까지 서열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 제도로 향하고 있는 거지 이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 그러면요, 네. 지금 정시 확대 말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대변인께서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제도라는 거는 네네. 뭐 고쳐야 될 게 있고 네. 보완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행 입시제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수정 보완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뭐가 낫다, 뭐가 100%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네. 만약에 정부가 고치고 싶었다면 네. 그에 대한 방향성을 갖다가 자기들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한다고 했다면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이야기도 괜히 한 게 아니라 네. 어쨌든 현행 제도 아래서 고1 학부모들과 고2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이 그 노력을 해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현행 제도에서 근데 이걸 갖다가 턴하는 이 방향 자체 그리고 어느 순간 국가 백년지대계의 정책들이 총선을 앞두고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확 뒤집히는 현상들 이것 자체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유지한다라는 건 이걸 그대로 100% 유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현행 룰 속에서 어쨌든 가다가 네.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시 확대 방향은 총선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좀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 알지만 네. 뭐 지금으로는 차라리 뭐 스시보다는 정시가 낫다는 국민적 여론이 네.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여론을 따라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아까 퍼센테이지 얘기했지만 네. 이런 얘기도 좀 어려워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학부모님들이 수많은 설명회를 다니시는 걸 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설명회도 오시고 학교 설명회도 오시고 학원 설명회도 오시고 예. 여기서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크나큰 공포 마케팅 네. 그리고 그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하는 이 문화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 부동산하고 교육은 참 비슷한데 네. 현실이 그렇다고 부동산 투기를 마음대로 다 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교육도
우리가 점수 줄 세우기는 한 줄 세우기가 분명히 안 좋다고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 한 번에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실천교육교사 모임 전대원 대변인, 전대원 선생님이었습니다.